이해가 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온 매스컴이 정쟁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은 누가 거짓말을 했다, 누가 땅 투기를 했다, 누가 북한하고 이상한 일거를 했다, 어느 단체가 대규모 데모를 했다, 오늘 대통령 지지단은 올랐다 내렸다, 코로나 환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싸움이 어디까지 와 있다. 하루도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나라가 망해가는 뉴스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현상을 온 신문방송이 주식 보도하듯 주가 보도하듯 매일 바람잡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라의 운명이 경술 국치일처럼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듯 이 나라 운명이 끝나는 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머지않아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간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돈이나 챙겨서 제일 먼저 도망가고 국민들이 탈출하지 못해 공항과 부두에서 아우성이 나는 그런 꼴이 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너무 이상한 과잉 상상력 아닌가?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사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했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일은 안 생겼을 것입니다. 반의회 민주주의자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다면 패는 다시 균형을 잡고 항해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패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약간씩 기우뚱해도 패는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만 없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다 해도 이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로 지방의회를 다 가져갔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정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약속, 이것이 무너지지만 않고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졌는데 집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장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바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우리들의 자손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합니다. 야당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망가져도 이를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일종의 어머니와 같은 기능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버지가 뭘 좀 잘못해도 지혜롭게 아버지를 잘 이끌어서 가정을 정상화시켜 놓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개차 X인데 어머니마저 아빠한테 두들겨 맞는 게 두려워서 짤짤매고 한마디 못하고 산다면 그 집안은 더 볼 것이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국회의원 자리도 과감히 내어 던지고 대정부 투쟁을 한 바도 많았습니다. 의원 총사퇴를 배수진으로 하여 당신 더 한 번 주먹질하면 이젠 당신과 끝이야 하며 달려드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결단을 보여주곤 했던 것입니다. 나만 당선되면 그만이야 하는 쫌팽이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직도 과감히 내어 던지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에 진정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습니까? 기품 없는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살신성인하듯 그런 기계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습니까? 21대 국회의원들 명부에 오른 당신들 이름이 끝까지 명예롭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손 만대로 가장 부끄러운 이름들 이완용의 을사오적처럼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반헌법적인 사람들 명단에 끼어 있다는 생각들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기록은 정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폐가 되어도 한번 역사의 기록에 올라간 자료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발언들은 모두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남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때 누가 언론재벌법에 찬성을 했는지 사전선거 전자개표법을 누가 발의했는지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개헌안을 누가 어떤 절차로 발의하게 되는지 누가 4.15 총선에서 어떻게들 다 같이 똑같은 비율의 개표 결과들이 나오게 만든 것인지 기록들은 폐기되지 않는 한 영원한 증거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폐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기록들은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끝까지 남아 범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라는 절차가 코앞에 있는 시점입니다. 대통령 값이 얼마나 없는지 뭐나 다 문재인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보냐 해서인지 십수명이나 대통령들 해보겠다고 나선 형국입니다. 대통령 후보감들 많으니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총선이 있다면 나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야 하니까 총선쯤은 쉽게 당선될 거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희화화된 지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만 됐다 하면 최소 깜빵의 최대 자살인데 그래도 나만은 예외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선출 절차도 초등학생 반장 선거만도 못할 정도로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가수 하나를 뽑아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더 그럴듯하게 뽑아낼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캠프의 연예기획 PD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당대표란 사람이 연예기획 총감독 수준에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래 저래 정당이 무겁고 진중하지 못하고 날파리들
방송 연예 노름 하듯 이러니 진짜 멋지고 자존심 강한 연예인들에게도 모욕적인 느낌을 주는 정치 연예 행사가 넘실거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격 시험을 보자는 얘기도 안 나올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론조작, 상징 조작이 일상화된 세태 속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 경영, 총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사를 중심으로 질문이 던져지고 답변이 오가는 그런 봉숭아학당 수준으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자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상대당 당원들이 이쪽 당 선거에 개입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그것도 또 그 유명한 K보딩에 맡기는 코미디를 또 연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더불당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 머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비정상 국가로, 독재 체제로, 선거가 사라진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뽑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습니까? 관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1차 뽑아놓고 여기도 다 조작해서 만만한 야당 후보가 나오게 만들고 이것으로도 불안해서 야당을 가리가리 쪄놓아 후보들이 난립하게 만들고 이런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복이 있어 룰루랄라 하는데 이 국민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신세 한탄이나 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정선거로 만고왕산 해먹게 만들어놨는데 야당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행운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곧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국민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이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